자, 중진미수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1번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행위는 중지미수가 아니죠. 장애미수가 됩니다. 자, 2번 강간한 후라고 했잖아요. 지금 합동범인데 강간한 후라고 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일부가 기수면 다른 자도 기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밑에 줄에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강간행위의 기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자도 강간죄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아간 이상 이 말은 기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지미수가 되지를 않죠. 3번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났다. 겁이 났다는 것은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가 됩니다. 4번 물색하고 있는 동안 갑이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해서 가책을 느낀 나머지 그 피해자죠. 피해자에게 침입 사실을 알려서 함께 을을 체포하였다면 중지미수 요건이 갖춰졌다고 인정되죠. 그래서 갑에게는 중지미수, 을에게는 장애미수가 됩니다. 자, 2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정답은 1번. 너무 쉬운 문제죠. 친해지면 사건 중지미수가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2번 남편 임신 중 장애가 되죠. 겁이 났다. 이것도 겁이 났다 장애가 됩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공범이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나아갔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에 따라서. 2번. 자, 중지미수 효과는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자에게만 미치죠. 다른 자는 장애미수가 됩니다. 3번. 자, 중지미수에 관련된 26조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상습절도에 관련된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4번. 미성년자 약취 유인한 자가 피해자를 안전 장소에 풀어준 경우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지미수와 유사한 평가가 가능하고 중지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틀렸습니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죠. 자, 동일한 X. 그러나 요 약취유인자가 풀어준 경우라고 하면 이것은 의무적 감경입니다. 강론책 가면 배워요. 그래서 효과가 달라요. 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의로 중지한 공범은 다른 공범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지죠. 결과 발생이면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에 따라서 중지한 자도 기수가 됩니다. 공동정범 책임을 집니다. 틀렸습니다.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면 장애미수죠. 예비행위 후 착수를 포기했다면 중지미수가 안 됩니다. 예비죄의 중지미수를 우리 판례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일부가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자의성이 없는 다른 자는 장애미수가 되죠. 그래서 이 자는 중지미수, 다른 자는 장애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지미수, 다른 자는 장애미수.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 자, 객관설 있죠? 객관설에 따르면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가 되죠. 그래서 객관설은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로 구분해서 장애미수인지 중지미수인지 판단하는 견해입니다. 2번. 사가지고 돌아왔다는 말, 샀다는 말이잖아요. 대마를 샀다는 말은 기수가 됩니다.
그 후에 불태웠다 하더라도 중지미수가 되는 건 아니죠. 기수 이후이기 때문에 양형에는 참작이 되더라도 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합동했고 강간했잖아요. 그럼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정하니까 강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기수가 됩니다. 겁이 나서 그만두었다. 중지미수 아니죠.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미수가 되려면 확정적 행위 의사가 있어야 되고 확정적이라면 일정한 조건의 발생에 좌우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죠. 그래서 해설 가보면 기수죄의 고의다. 무조건적 확정적 실현 의사여야 한다. 이런 것 봐두시고요. 2번 가보시면 발각될 것이 두려웠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은 중지미수가 아니고 장애미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2번, 3번 결과 발생하면 기수죠. 예외적 중지미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 발생하면 다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프랑크 공식도 있습니다. 혹시 뭐 1번이라든지 4번이라든지 앞에서 객관설이라든지 이런 학설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설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은 일단 건너뛰시고 판례부터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크 공식은 이런 견해입니다. 할 수 있었음에도 하기를 원치 않아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고 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가 없어서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다. 이것이 프랑크 공식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설입니다. 자, 4번, 5번 간만에 A를 살리려고 노력하였고 A가 사망하지 않았을 때 갑에게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지금 공범인데 한 놈은 찔렀단 말이죠. 근데 을은 그대로 가버리고 간만 노력했다고 할 때 중지미수가 인정되고 그에게만 혜택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감면이 되는 거죠. 자, 7번. 자, 다음 중 중지미수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대마를 샀으니까 기수죠. 불태웠다 하더라도 양형에는 참작 사유가 되지만 죄에는 영향이 없다 했습니다. 중지미수 안 되죠? X. 공유자가 가등기를 공유하면 승낙받지 않고 가등기 공유해버리게 되면 횡령죄 기수가 됩니다. 말소했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했어요. 공모를 했다. 자,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봤다는 거죠. 강간하는 동안은 기수가 되는 겁니다. 망본 놈도 똑같이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자, 위조 약속어민 정을 알고 그것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이걸 교부하면 행사죄 기수가 되는 거죠. 회수하려 노력하였지만 교부받은 자가 결국 이를 행사하였다면 그 행사죄의 또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중지미수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8번.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번. 자, 그 중지가 통념상 범죄를 완성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중지미수가 됩니다. 장애가 되면 장애미수고요. 그게 아니라면 중지미수가 됩니다. 자, 불발생과 중지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결과 발생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요. 중지미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없죠. 자, 공범의 경우에 자신의 중지만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고 다른 가담자까지도 중지시켜야지 중지미수가 됩니다. 이때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가 되고 다른 자는 장애미수가 됩니다. 자, 4번. 예비죄의 중지에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이제 판례죠, 판례. 예비행위 이후에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만 착수 이후 중지한 경우에는 불처벌까지 될 수가 있어서 처벌의 불합리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처벌의 불합리성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도 즉 예비죄 중지 경우에도 예비죄 중지 미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수설입니다. 판례 태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판례는 예비죄 중지 미수 자체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판례를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다.